여러분은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절정에 이르렀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순간. 정자도 액체도 없이 오로지 감각만 남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특히 나이가 60을 넘어서면 많은 남성들이 조용히 성 건강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준비하지 못했던 일들,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던 것들 말이에요. 절정 후의 그 침묵은 단순한 신체적 질문을 넘어서 남성성 건강, 심지어 남성다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릅시다. 이건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이해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해왔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정시 정자가 나오지 않는 현상, 즉 건조한 절정은 많은 남성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해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문제의 신호인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실제 의학적 이유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자가 방출되지 않는 이유,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저는 북쪽에서 남쪽 도시에서 시골까지 모든 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위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생활 변화의 진짜 이유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호르몬이 조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욕구, 성능, 심지어 정자가 방출되는지 여부까지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성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특히 60을 넘기면 호르몬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중심 호르몬은 단순히 선경만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자 생산 고환 기능, 심지어 절정의 강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치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40대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60대에 이르면 그 변화는 더 이상 미세하지 않습니다. 사정의 양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절정의 순간이 예전보다 약해지거나 아예 완전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죠.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 고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고환 위축이라고 하며 정자와 전객을 덜 생산하게 됩니다. 전객 생산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전립선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방출의 저장과 힘이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걸 공장에 비유해 볼까요? 예전에는 전속력으로 돌아가던 공장이 이제는 구형 기계로 파트타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공장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사실에 압도당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항상 뭔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가 갑작스럽거나 극단적으로 느껴진다면, 예를 들어 선격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지속적인 발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건강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자신감, 정서적 웰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에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사정이 약해지는 이유가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순환신경, 심지어 근육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테스토스테론이 종종 비난받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정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의 일이 아닙니다. 뇌, 혈관, 신경, 골반, 근육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함께 작용하는 팀워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들이 항상 조화를 이루지 않게 됩니다. 먼저 혈류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60이 지나면 혈관이 덜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흔한 질환은 생식기로 가는 혈액 순환을 줄입니다. 즉 음경 전립선 고환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혈액이 줄어들면 이치오코스 힘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고 감각이 줄어듭니다. 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출의 힘에 관한 문제입니다.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정자를 밀어내는 수축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클리닉에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때 날카롭고 강렬한 방출을 느꼈던 남성들이 이제는 그것을 흐릿하게 묘사합니다. 마치 불꽃놀이가 중간에 꺼진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층일 뿐입니다. 이제 신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정은 뇌와 몸 간의 대화입니다. 뇌가 척수를 통해 신호를 보내고 신경이 근육에게 이제 가야 해라고 알리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당뇨병 같은 질환이 있으면 그 신호가 둔해질 수 있습니다.
신경병증 즉 신경 손상은 마치 전화선에 잡음이 끼는 것처럼 신호를 흐리게 만듭니다.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그럴 경우 사정이 약해지거나 정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신호가 전달되더라도 마지막 힘을 주는 근육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이게 세 번째 요소 근육의 약화입니다. 특히 골반 바닥 근육이 사정 시 수축하여 방출의 느낌을 주는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 근육처럼 약해집니다. 마치 치약을 짜려는데 손이 더 이상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노력은 있지만 압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힘이 줄어들거나 액체가 줄어들거나 감각이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면 단순히 호르몬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순환 신경 근육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것은 올바른 생활 습관과 때때로 의학적 도움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게 해주는 약물이 여러분의 성생활에도 조용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당뇨병이나 전립선 비대증 같은 만성 질환이 여러분의 사정 방식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 다뤄지지 않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나이만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과 우리가 매일 의존하는 약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성 건강 문제를 겪는 것이 흔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약물이 처방되는 것도 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요소 질병과 약물이 정자가 방출되는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세 가지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당뇨병, 그리고 신경장애입니다. 첫 번째로 양성 전립선 비대증, 즉 BPH입니다. 이건 6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은 전객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며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정자가 나가야 할 그 통로를 말이죠. 이 압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자양이 줄어드는 것 단순히 통로가 부분적으로 막히기 때문입니다. 역행성 사정, 즉 전객이 전혀 나오지 않고 대신 방광으로 거꾸로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절정의 감각이 이상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BPH 치료를 위한 약물, 예를 들어 탐술로신이 소변에는 도움이 되지만 역행성 사정을 부작용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거래입니다. 이제 당뇨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당 수치가 몇 년 동안 높게 유지되면 두 가지 중요한 시스템, 즉 신경과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사정시 수축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신경 신호가 적절한 근육에 제때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역행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다윗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사정할 때 텅 빈 느낌이 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해방감도 없고 압박감도 없고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당뇨병이 사정을 조절하는 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조정하고 혈당 관리를 더 철저히 하자 상황이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질병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위한 일반적인 약물, 특히 베타 차단제는 선격을 줄이고 사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와 신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킨슨병, 척수 손상, 심지어 뇌졸중과 같은 상태는 사정을 조절하는 복잡한 신경망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로가 고장나면 사정의 타이밍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근육 수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각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몸은 반응하려고 할 수 있지만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아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데 사정에 변화가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물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근본적인 질병을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적 관리와 생활 습관 지원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당신이나 사랑하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눌러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이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이가 많거나 만성 건강 문제를 관리 중이거나 매일 약물을 복용 중이라 하더라도 정자양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활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매일의 선택이 당신의 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 즉 호르몬이나 신경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가 실제로 눈에 띄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가지 강력한 영역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식단, 운동, 스트레스, 수면, 그리고 근육 강도, 특히 골반 저근육입니다. 건강한 식단, 공장을 연료로 채우기. 생식 시스템을 엔진처럼 생각해 보세요. 잘 작동하려면 올바른 연료가 필요하며 이는 중요한 영양소에서 시작됩니다. 아연은 정자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아연이 없으면 정자 수와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연은 붉은 고기, 콩류, 조개류, 그리고 통곡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정자 품질과 면역 체계를 개선합니다. 감귤류, 피망, 딸기 간단한 추가로 큰 영향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류와 전객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연어, 고등어, 호두는 뇌에 좋은 음식이며 침실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는 정자 건강을 보호합니다. 아몬드 한 줌을 잡거나 샐러드에 해바라기 씨를 뿌리거나 저녁 접시에 시금치를 추가해보세요. 맥기니는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성적 활력을 채울 기회입니다. 운동, 혈액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기.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이나 허리선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자양을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전립선과 고환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스쿼트와 엉덩이 운동과 같은 근력 훈련은 근육을 키우고 호르몬 균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보물 골반 저근육 운동입니다. 이 근육들이 강해지면 사정의 힘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골반 저근육을 과정의 마지막 밀어주기로 생각해 보세요. 강한 근육, H5, 더 강한 해방. 스트레스, 조용한 방해꾼. 스트레스는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고 수면이 나빠지며 선격이 사라집니다. 정자 생산이 느려집니다. 당신은 산으로 이사하거나 몇 시간을 명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의 깊은 호흡, 부드러운 스트레칭 또는 단순히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것,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핸드폰 없이 산책하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시스템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도 근육처럼 휴식이 필요합니다. 수면, 호르몬이 재탄생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당신이 잘 자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운동 중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아닙니다. 깊고 회복적인 휴식 중에 만들어집니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잠자기 전에는 스크린을 피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수면을 약처럼 대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골반 저근육 강도, 아래의 힘.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반 저근육은 배뇨와 사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작은 근육 그룹입니다.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간단하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소변을 중간에 멈추기 위해 사용할 근육을 조여보세요. 10초간 유지하고 풀어주세요. 하루에 3번,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주 몇 회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와 함께하면 더 나은 조절, 더 나은 감각, 더 완전한 해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세요. 빠르게 걷기 시작하세요. 더 나은 수면을 위한 하루를 시도해보세요.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4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정자양을 늘리기 위한 의료적 지원과 치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옵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정자양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없다고 느낀다면 스스로 진단하지 말고 전문 의사의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와 상담하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옵션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자양 문제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치료에 대한 자세한 통찰을 제공하겠습니다. 의료 진단 및 검사 비정상적인 정자양을 발견하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사는 생활 방식과 건강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병력 검토 및 신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어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전객 분석이 검사는 전객의 양질 정자수 및 운동성을 측정하여 전객의 상태를 명확히 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르몬 검사 테스토스테론 및 기타성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여 호르몬 균형이 정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이상이 발견되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남성 생식기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으며 고환과 전립선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호르몬 치료 낮은 정자양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이라면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성 호르몬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비가 감소하면 정자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대체 요법은 주사 패치 또는 젤을 통해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고 정자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FSH 난포 자극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FSH 수치가 낮으면 정자 품질과 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반드시 의료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자가 처방을 피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 특정 약물이 정자 생산을 증가시키거나 성 기능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치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파민 작용제 이 약물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쳐 선격과 사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정자양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항염증제 전립선이나 고환에 염증이 있는 경우 항염증 약물이 이를 줄여 정자양과 질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잠재적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술 치료 정자 양 문제가 해부학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술적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수술적 개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계 정맥류 수술. 정계 정맥류는 고환에서 정자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확장된 정맥입니다. 이 정맥을 제거하거나 수리하는 수술은 정자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복원 역행 사정의 경우 수술적 절차가 정상적인 사정 기능을 회복하고 정자 배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술 옵션은 다른 방법으로 개선되지 않은 경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수술에는 고유한 위험이 따릅니다. 정자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 의료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변화는 정자양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의사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생활습관 수정을 권장합니다. 금연 흡연은 혈류를 방해하고 정자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금연은 정자양과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 과도한 음주는 호르몬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당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정자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완 기법을 통합하고 여가 활동을 늘리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변화를 의료 치료와 결합하면 효과를 높이고 정자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를 탐색할 준비가 되었다면 비뇨기과 의사나 남성 불임 전문의를 찾아보세요. 이들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해결책으로 안내할지를 아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당신이 안전하고 들리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단순히 전문성을 찾지 말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 여정은 단순히 의학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이고 관계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치유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낮은 정자양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 관계, 심지어 당신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우 치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남성들이 진정한 생활 습관 변화를 결심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파트너와 소통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당신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덜 외롭고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배려하며 부끄러움 없이 이러한 주제를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우리 모두가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세요. 호기심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곧 다시 이야기합시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